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송영길 문재인 부동산 정책 비판, 세금 때려도 집값 안 잡혀 라는 제목인데요. 파트가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정치 외교 안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취임 후 교섭탐체 연설 관한 내용인데, 정치 외교, 그다음에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에요. 그 와중에 여당 대표니까 나머지 것은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에서 나머지 것은 싹둑 빼버리겠고 부동산 관련 소식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송 대표는 본인만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낸 눈길을 끌었는데요. 세제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세금을 때려도 집값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추가 용지를 발굴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시중 공급보다는 세금으로 집값 안정을 꾀했던 정부의 실책을 우회적으로 내리까고 비판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세금은 임차인에게 증가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강조했다. 근데 이 전제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하고, 이건 당연히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운동권에 이제 계신 분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TV 토론회 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관련돼서 보시면 이 집값이 올라가면 절반은 집주인이 먹고 절반은 임차인이 먹자. 거꾸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임차인은 부담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하냐 물어본 거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오르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현 정부가 집값이 올라갈 것을 전제를 이미 깔고 집값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것도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말을 솔직한 말로 제가 토론해 봤더니 다른 분들의 패널들이 참석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대변인 쪽으로 나오는 패널들은 솔직한 말로 거기에서 노코멘트하고 계속 말을 좀 돌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있다라고 봐요. 이미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송 대표가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는 건데, 여기는 집값에 6%나 10%, 15%, 요 정도만 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지금 현재, 8년 전세 있잖아요. 8년 전세가 제가 보기에는, 반값, 반띵 하는 것 같거든요. 8년 전세나 10년 전세하고 나면 10년 후에는 아파트가 거의 99.99% 다 오릅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다 올라요. 그러면 절반 가격 정도는 건설회사가 가져가고 절반 정도는 누가 가져간다? 임차인이 가져간다. 저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집값의 6%. 여기 지금 이 신문에는 6%로 나오네. 다른 데 봐보니까 10% 얘기 나오고 15%, 20% 금액이야 좀 변동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집값에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를 내고 그럼 90%를 어떻게 할 거냐? 90%를 월세로 전환할 거냐? 뭘로 전환할 거냐? 그러면 분양받은 계약금을 10%,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은 3천만 원 내놓고 만약 2,700만 원에 대해서 월세로 환산해서 이거 내면은 10년간 월세로 내든지 10년 할부가 되는 꼴이잖아요. 잔금을 늦게 내는 꼴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게 조삼모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는 이게 6억이 이렇게 대졌어. 10년 후에 아니면 5억이 대졌어. 2억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기 쉽게.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5억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주변 시세는 5억에 거래되는데 4억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10년간 내가 월세를 막 꼬라박고 냈어.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오르는 게 전제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집값 내 돈 한 20, 30% 집어넣고 6, 70% 어떻게 한다? 풀대출 일으켜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저렴하게 가져가고 집값의 이익을 100%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송영길 하시는 분의 이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자산이 사람에 따라서 빵원인 사람도 있고요, 1,000만 원인 사람도 있고요, 1억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2억 있는 사람도 있고, 1억 5천만, 10억 있는 사람도 있고, 20억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송영길 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는 자산이 겨우 뭐 이렇게 3천만 원 밖에 해서 5천만 원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송영길이 말하는 대표님께서 말하는 이 아무나 이게 뭐냐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10%라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월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돈을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전세를 일으킬 수 있고요,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의 한 10%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집을 계속 사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사실상 3억짜리 집을 3천만 원만 있으면 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잔금을 60% 대출하고 잔금을 30%를 2년 후에 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 집이 준공 날 시점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 대부분의 집값이 3억이 아니라 4억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 90%를 이제 담보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거에 조금만 뭐냐면 돈 보태면 뭐냐면은 거기 대출을 하거나, 내가 또 2년 동안 또 허리띠 졸라매서 잔금에 뭐 2, 3천만 원 또 준비하면 바로 그냥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매로 바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이 전향했어요. 당연히 확대돼야 하지만 많은 국민은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어. 문재인 정부를 또 깐 거죠. 비난했다고. 돌려가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돌려가기 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줬으면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의 상승률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준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청년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놨고요. 송 대표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과 함께 누구나 집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평균 월세를 70만 원 내며 살고 있다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 기본소득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고요. 강성 친문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 대표는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거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세제 정책위원회를 앞두고 강경파가 당 지도부를 맞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발언을 어플이 되고요. 여기 이게 속칭 이제 그 특정 세력의 문바라고 말하죠. 문바들에 대해서 쓴소리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내 색깔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되죠. 이후에 뭐 검찰, 언론, 옴부즈맨, 뭐 언론 개혁,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독주공 9단지가 안전진단이 넘사벽이라서 탈락됐다고 그러네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1,300가구 고독 구 탈락 소식에 상계 6단지 2차 신청 보리키로 목동 14개 단지 중 7곳만 통과됐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서울시 요구 국토부가 묵살했다. 이게 현 정부는 여전히 기조가 뭐죠? 재건축 재개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 대표가 돌려가기 하고 있어도 하지 않겠다.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주민 10% 동의도 없이 재산권 묻는다는 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6호.
10% 주민 동의 못 받은 곳 34곳, 10% 이상 주민 동의 받은 곳 12곳, 이사 대책 법안 상임위 통과, 국토부 지자체 일방 지정 후 건축 토지 분할 등기 금지 가능, 정책 알박기 반발 거세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뭐 여기는 큰 내막은 잘 안 읽어봤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뭐죠? 청와대는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 행정부, 크게 그 행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여당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청와대가 임기가 끝이죠, 끝. 그래서 자기네 그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끝까지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재신임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 재선거라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그럴 건데, 아니 내가 한 건 뭐 틀리지 않아.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래서 뭐 한다? 부동산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나 행정부를 동원해서 강화시키고 개발 못하게 하고 계속 탈락시키고 이런 게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고 하네요. 법 개정 흐지부지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뉴타운 마지막 퍼즐 8구역 사업 본격화 된다고 그러네요. 조합 설립 동의 75% 확보했고요. 추진이 9월 조합 설립 총리하고요. GTX 청량리역 개발 수혜 지역이고요. 6억에서 8억 매물 대기 수요가 많고요. 전농 7구역, 11구역 등 재개발 완료. 대규모 레미안타운 조성할 거고요. 전용 121제곱미터는 17억 신고가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달 등기하면 분양권, 도심개발 막판 매수세 몰리나 현금 청산 기준이 늦어지고 있다. 증산 신길 후보지 46곳 오락가락 정책 시장 혼란이 되고 있고요. 역삼동 758 일대 주택 재건축 인가 소형 평형이네요. 233가구 알짜 입지네요. 역삼동 강남이죠. 이렇게 해서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